조로 로우 키드는 쌍디를 찾는데 성공했지만 쌍디가 투옥된 방의 입구는 굳게 닫혀 있었고 해루석이 격교수로 묶여 있었기에 조로가 파괴하더라도 꽤나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근위명 혹은 또 다른 강자가 나타날 위험 부담이 있었기에 로우는 곧바로 해루석을 파괴하려는 조로를 막아서며 여기서 소란을 일으키면 변수가 발생한다. 잠시만 기다려보지. 분명 저 문을 여는 열쇠가 존재할 터이니 라고 말했고 조로는 누가 오던 베어버리면 그만이라고 라고 말했고 키드 역시 어이 겁먹은 거냐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로우는 동요하지 않고 환상의 방을 지나치는 근위병 중 열쇠를 가진 근위병이 있을지도 모른다. 특히나 음식을 배급하는 녀석이라면 말이지 라고 말하고 조로와 키드 로우는 잠시 천장에 은신하여 근위병의 움직임을 지켜보고자 합니다. 조로 키드 로우가 잠복한 이후 환상의 방 근처의 경비가 삼엄해졌고 근위병 중 대장으로 보이는 인물은 모두 긴장을 늦추지 마라. 현재 마리주아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맞이했다. 혹여나 검은다리가 탈옥이라도 한다면 그땐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우는 저 녀석들이 열쇠를 가진 것인가 라고 말했고 조로는 그렇다면 곧바로 녀석들을 제압하지 라고 말하며 도신류를 꺼내듭니다. 하지만 로우가 조로를 말리며 조금 기다려라 롤로노아야, 저들이 열쇠를 가졌다는 보장이 없어 라고 말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근위병 중 대장으로 보이는 인물은 아니 제 아무리 검은 달이라도 탈옥은 불가하다. 저 감옥의 열쇠를 가진 인물은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 갈링성과 빙크스성 그리고 오로성들 뿐이시니 말이다 라고 말했고 키드는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며 뭐 그럼 여기서 기다리는 게 의미가 없군 이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자기자기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근위병을 모조리 제압해버렸고 조로 로우 키드는 입구를 파괴하기 위하여 곧바로 해루석이 겹겹이 쌓인 쌍디가 투옥된 감옥의 입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로는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넘어졌고 로우는 뭐냐 부상이 쌓인 건가 라고 물었고 조로는 아니 부상 따윈 거의 입지 않았다. 하물며 부상 따위로 내가 쓰러질 일은 없다. 헌데 나조차도 형용할 수 없는 강력한 패기를 지닌 누군가가 이곳으로 다가오고 있다 라고 말하며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엄청난 패기를 느꼈다고 말하며 그 패기를 가진 인물이 자신들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드는 이놈이 그렇게 말할 정도라면 몽키 녀석의 패기인가 라고 물었고 조로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 루피 녀석은 아니다. 희미하지만 적기심이 느껴지는군. 오로성 영감들에게조차 이런 패기를 느끼지 못했는데 라고 말합니다. 스모커는 해군의 부름을 받고 레드라인으로 합류하는 과정에서 잠시 샛길로 세웠다가 우연히 크로스길드의 간부들과 맞닥뜨리게 되었고 스모커와 버기, 도플라밍고, 모리아, 크로코다일은 한 섬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순식간에 섬 전체를 연기로 뒤덮어버렸고 스모커는 연기에 무장색 패기를 침식해 두었다. 니놈들이 이곳에서 탈출하려면 나의 목 정도는 따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담배를 태웠고 크로코다일 역시 담배를 피며 알라바스타에서 봤을 때만 하더라도 이 정도의 거물이 될지는 몰랐는데 말이야 라고 말했고 스모커는 코웃음을 지으며 과거에 머무르는 자는 현재를 살아가는 자에게 이길 수 없지 라고 말한 뒤 매우 빠른 속도로 크로코다일에게 접근한 뒤 해루석 지태를 일시적으로 흑태로 변환시킨 뒤 곧바로 크로코다일의 안면을 공격하려 합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은 모래 폭풍을 사용하여 스모커를 공중에 날려버린 뒤 모래 속에 은신하려 하였으나 스모커는 크로코다일의 위치를 정확하게 읽어낸 뒤 모래로 변환되어 있는 크로코다일의 실체를 잡아냈고 연기를 응집시켜 위력을 극대화시킨 뒤 크로코다일을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도플라밍고가 나타나 스모커의 팔을 절단시키는데 성공했으며 이후 모리아가 뿔도마뱀을 사용하여 스모커의 가슴을 관통시켜버렸고 스모커는 연기화되며 잠시 주춤거리게 되었고 스모커는 크로코다일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내 스모커의 팔이 다시 재생되었으며 가슴팍의 상처 역시 완벽하게 재생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팀워크가 생각보다 훌륭하군. 물과 기름 같은 이놈들도 구심점만 있으니 완벽한 팀이 되었어 라고 말했고 도플라밍고는 후투투투 세상에는 영원한 적도 아군도 없는 법이지 라고 말했고 모리아는 키시시시 역시 강하군. 새로운 해군 영웅 전 칠무의 셋을 아이 다루듯이 가지고 놀다니 라고 말했고 크로코다일은 순간적인 폭발력은 마치 흰수염을 보는 듯 했다. 저 녀석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단 하나만의 승패가 결정났을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생각하며 식은땀을 흘립니다. 스모커와 크로스길드의 간부들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버기는 스모커의 약점을 파악한다는 핑계를 댄 이후 우선 섬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었으나 섬 전체가 이미 연기에 침식되어 있었기에 탈출구를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버기는 좌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편 스모커와 크로스길드 간부들의 대결은 고조되어 가고 있었고 모리아는 그림자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좀비 병사 수백 명을 부활시키며 곧바로 스모커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스모커가 이러한 공격에 당해줄 리가 없었고
스모커는 순식간에 뭉게뭉게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좀비 병사들을 모조리 제압해버렸고 빠른 속도로 모리아에게 날아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도플라밍고가 스모커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실의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성스러운 16발의 흉탄을 사용하여 스모커를 덮쳐버렸고 스모커는 피를 흘리며 실과 함께 땅에 고정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과 모리아 역시 지금이 찬스라고 확신한 이후 크로코다일은 사막의 저주를 사용하여 스모커를 모래지옥 속에 가둬버리려 한 이후 사막의 보검을 사용하여 스모커의 어깨를 갈아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리아가 좀비 병사의 원혼을 모조리 흡수한 뒤 자신의 신체 능력을 극대화시킨 뒤 섀도우즈 아스가르드를 사용하여 스모커의 복부를 강타하였고 스모커는 꽤나 충격을 입으며 피를 토해냅니다. 그리고 이후 크로코다일, 도플라밍고, 모리아는 기세를 놓치지 않으며 계속하여 공격을 이어나갔고 점의 일부가 완전히 소실되어 버릴 만큼 위력적인 공격들이 이어졌습니다. 크로코다일, 도플라밍고, 모리아는 스모커를 몰아붙이며 자신들이 스모커를 잡아냈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모리아는 기뻐하며 이시시시 해군 영웅을 좀비 병사로 만드는 건가? 라고 말하며 스모커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자욱한 연기가 모리아를 덮쳤고 스모커는 연기와 함께 몸을 재생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스모크 프리즌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도플라밍고, 크로코다일, 모리아를 붙잡는 데 성공하였고 스모커는 담배를 피며 어리석은 녀석들, 함정인지도 모르고 덤벼오다니 인간이란 생물이 그러하지. 아무리 숙달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눈앞에 대어를 보고 참을 수 있는 인간은 몇 없다. 이 녀석들 또한 마찬가지였군. 결국 욕망을 참지 못한 대가를 치르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와 크로코다일은 곧바로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스모커의 능력에 저항하나 스모커의 패기가 이들 보다 압도적으로 강했기에 도플라밍고와 크로코다일은 연기 속에서 탈출하는 데 실패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수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 스모커 역시 조금은 충격을 입었기에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타난 타시기가 이들의 손에 해루석 수갑을 채웠고 타시기는 역시 스모커 중장님이십니다. 이제 곧바로 레드라인으로 향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고 스모커는 아니 아직 한 명 남지 않았는가? 신세계의 황제가 라고 말하며 버기를 잡기 전까지 레드라인으로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은 좌절하며 젠장 버기 녀석이 우릴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라고 말했고 도플라밍고는 훗훗훗훗 그 지옥같은 임펠다운에 다시 수감되는 건가? 라고 말했고 모리아는 젠장 버기 녀석이 아니라 밀짚모자 하물며 빨간머리나 불주먹만 되었어도 같은 상황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심한 거지? 라고 소리쳤고 스모커 역시 로그타운에서 버기를 이미 붙잡은 경험이 있기에 확실히 저 반응만 보더라도 버기 녀석이 사왕이 된 것은 순전 운인 것 같군. 하지만 나는 방심 따위 하지 않는다. 나 역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냈다. 그 녀석 역시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 라고 말한 뒤 타시기에게 도플라밍고, 크로코다일, 모리아를 감시하라고 한 뒤 곧바로 견문색 베개를 사용하여 버기를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버기는 섬 밖으로 탈출하려고 하나 연기가 섬 전체를 감싸고 있었기에 버기는 섬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채 섬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칼리스토는 마리조아에 침공한 에이스를 막아서기 위하여 환생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흰수염을 환생시키며 에이스를 막아섭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흰수염과 호각으로 겨루며 결국 10분이라는 시간을 버텨냈고 환생 열매의 능력으로 되살아났던 흰수염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곧바로 칼리스토를 응징하려 했으나 칼리스토는 환생 열매의 능력으로 로저를 환생시키며 에이스를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칼리스토는 곧바로 신의 함선으로 피신하였고 로저와 에이스는 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로저를 보며 얼굴은 처음 보는군. 한때 당신을 죽일 듯이 원망했지만 이제는 그런 마음 따위 거의 사라졌다. 당신도 당신만의 모험이 있을 테니 또한 나를 탄생시킴으로써 아버지, 동료들, 루피, 사보, 할배, 다단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준 것은 감사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은 당신을 완전히 용서할 순 없겠군 이라고 말하며 오묘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양손에 불과 폐양색 패기를 휘감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부활한 게 아니라 환생 열매의 능력으로 일시적으로 환생한 것이기에 에이스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는 않았고 로저 역시 곧바로 자신의 검 에이스를 꺼내들며 에이스와의 전투를 준비합니다. 페이사는 드래곤과 격돌하여 드래곤을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였고 자신에게 교훈을 준 드래곤에게 예우를 갖추며 드래곤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케이사는 곧바로 성지 마리조아로 복귀하였고 케이사 역시 드래곤과 혈투를 벌이며 꽤나 데미지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케이사는 판게아성 내부로 복귀하려 하나 이미 판게아성은 루피와 겐타이의 대결로 인하여 개박살이 난 상태였고 케이사는 웃음을 지으며 이런 이무 녀석 꽤나 짜증나겠군. 판게아성은 세계정부가 설립된 이래 감히 발을 들이는 것조차 극히 제한된 금단의 영역이었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무가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매우 먼 곳에서 퀘이사에게 대화를 걸었고 퀘이사는
무슨 일인가? 드래곤은 처리했다. 이 정도면 내 할 일은 다 한 것 같은데 라고 말했고 이문은 아니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판게아 성의 침입자를 제거해라 라고 말했고 퀘이사는 밀짚모자 루피를 말하는 건가? 라고 말했고 이문은 그렇다 라고 말했고 퀘이사는 조이보이와 대등한 힘을 가졌다면 내게는 벅찬 상대일지도 모르겠군. 하면 이놈은 무얼 할 셈이지? 여전히 모습을 숨긴 채 환상의 방에 머무를 것인가? 라고 물었고 이문은 도신조로미 침입자 2명을 직접 처리하겠다. 이후 이놈과 합류하여 밀짚모자를 처리하도록 하지 라고 말하며 통신을 끊었고 퀘이사는 여전히 제멋대로 이 녀석이군. 뭐 명령이 떨어졌으니 무시할 순 없고 밀짚모자 녀석이 정말로 조이보이와 대등한 강자인가 궁금하군 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루피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루피 역시 겐타이를 쓰러뜨린 뒤 판게아 성으로 향한 상태였고 머지않아 루피와 케이사는 충돌하게 됩니다. 쿠마는 혁명군으로서 해군에 저항하기 위하여 레드라인으로 향하였고 쿠마는 쿠로마와 대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쿠로마는 쿠마를 바라보며 아쉽게 되었군. 폭군 바솔루미 쿠마 실력만큼은 확실했던 녀석인데 이렇게 적이 되다니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세계 정부는 내게 있어 원수나 다름없다. 당신에게 개인적인 원한은 없다만 나를 가로막는다면 니놈과 싸울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며 곧바로 전투 태세를 갖춥니다. 그리고 쿠로마 역시 곧바로 자신의 손에 무장색 패기를 두르며 애초에 실무에도 잠시 동안 유해를 받은 범죄자일 뿐 바솔루미 쿠마 니놈을 체포하여 떨어진 해군의 위신을 세우는데 일조하마 라고 말한 뒤 빠른 속도로 쿠마에게 접근하여 쿠마의 한면에 펀치를 날립니다. 하지만 쿠마는 도통도통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쿠로마의 공격을 쳐내는 데 성공하였고 쿠로마는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하여 치명상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쿠로마는 확실히 칠무의 출신이라 그런가 이완코브보다는 확실히 강하군 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팔에 흐르는 상처를 닦습니다. 그리고 쿠마는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래 니놈은 제2의 정상결전에서 이화장을 상대했지 라고 말하며 이완코브를 쓰러뜨렸던 쿠로마에게 복수를 하기 위하여 우르스스 쇼크를 사용하여 쿠로마를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쿠로마는 곧바로 채를 사용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쿠마에게 접근한 뒤 쿠마의 화면에 펀치를 집어넣었고 쿠마는 충격을 입으며 주춤거립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르스스 쇼크가 폭발하게 되었고 쿠마와 쿠로마 둘 다 폭발에 휘말리며 충격을 입습니다. 쿠마와 쿠로마가 한 차례 충돌한 뒤 자욱한 연기가 거치게 되었고 쿠로마와 쿠마가 함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쿠로마는 과거를 회상하며 이 녀석들의 수장 드래곤은 훌륭한 남자였어. 난 흔히 해군의 황금기라고 불렸던 사카즈키 보르살리노 드래곤이 군에 입대했던 시기 함께 해군이 입대했던 입대 동기다. 나는 먼 발치에서 그들의 압도적인 실력을 바라보며 나 역시 그들처럼 되기를 원해왔다. 그리고 그중 단연코 최고는 몽키디 드래곤. 그래 그는 해군의 원수가 될 제목이었어. 하지만 그놈은 해군을 탈퇴하고 세계 최악의 범죄자가 되었다. 바솔로미 쿠마 내가 느낀 회의감과 배신감을 형용할 수 있겠나. 나는 그 후 모든 범죄자를 혐오하게 되며 해군 범죄수사부에 합류하며 세계의 범죄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놈 역시 내가 잡아야 할 범죄자에 그치지 않아 라고 말하며 쿠로마가 드래곤 아카이노 키자루와 동기라는 게 밝혀졌으며 특히나 드래곤을 존경했지만 드래곤이 해군을 탈퇴하고 혁명군을 창설하자 매우 실망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쿠마는 드래곤이라면 이해가 간다. 그의 재능이라면 해군의 원수 정도는 가뿐했겠지. 보장된 출세길, 아버지의 가르침, 보편적인 세상의 인식, 드래곤은 이 모든 것을 걷어차고 혁명군을 창설했다. 드래곤이 어떤 심정으로 혁명군을 창설했는지 너는 모를 거다. 해군은 정의를 관철하는 집단인 척하지만 결국은 권력자의 뒤를 닦아주는 사냥개에 불과하다. 니놈들이 진정으로 정의를 관철한다면 적어도 천룡인을 숭배하는 일 따윈 없었을 테지 라고 말하며 자신의 불우했던 과거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사연을 담은 두 남자의 주먹이 충돌하였고 쿠마와 쿠로마는 이 한방에 자신의 전력을 담았기에 엄청난 충돌이 일어났고 고작 하나만에 두 캐릭터는 충격을 입은 듯한 모습을 보이며 쓰러집니다. 쿠마와 쿠로마의 주먹이 충돌하며 엄청난 충격이 일어났지만 이내 이들은 다시 정신을 차리며 일어납니다. 그리고 쿠마와 쿠로마는 처절한 공방을 주고받았고 몇 시간의 시간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둘은 모두 매우 지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쿠마는 피를 흘리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쿠로마 역시 피를 흘리며 담배를 피고 있었고 쿠로마는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겠군. 확실히 전 칠무에답군. 압도적인 강함이야 라고 말한 뒤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뒤 채를 사용하여 빠른 속도로 쿠마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쿠로우마의 위치를 읽어낸 뒤 도톰도톰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발바닥의 향연을 사용하여 무수히 많은 발바닥의 모양의 응축된 공기 덩어리들을 날려 쿠로우마를 저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쿠로우마는 피하지 않으며 쿠마에게 진격하며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얻는 것은 없을 테지 결국 이기기 위해서는 공격을 해야 한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필살기가 기술인 흑마청권을 사용하여 쿠마의 복부를 정확하게 강타합니다. 하지만 쿠마는 도톰도톰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일부 충격을 쿠로우마에게 되돌려주는 데 성공했으며 발바닥이 향연으로 인한 공격도 성공시켰기에 쿠로우마는 곧바로 정신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쿠마는 정신력으로 쿠로우마의 흑마청권을 버텨내려 하였으나 쿠로우마가 희생을 각오하며 정타를 정확히 집어넣었기에 쿠마조차 치명상을 피하지 못하며 결국 쓰러집니다. 퀘이사는 드래곤을 쓰러뜨리는데 성공한 이후 곧바로 판기아성으로 복귀하였고 이무는 퀘이사에게 루피를 막아서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곧바로 루피를 찾아 나섰고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루피의 위치를 찾아냈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퀘이사와 루피는 마주하게 되었고 루피는 넌 또 뭐야 네가 이무인가 생긴게 에그헤드 때랑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너무나도 닮았어. 이무가 경계하는 이유가 있었군. 우리가 모두 힘을 모아 쓰러뜨렸던 그 남자와 말이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또 그 소리냐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조이보이가 아니야 나는 몽키디 루피다 라고 소리치며 폐양색 패기를 발현하였고 순식간에 루피의 폐양색 패기가 판기아성 전체를 휩쓸어버립니다. 또한 루피의 패기로 인하여 퀘이사의 후드가 잠시 벗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퀘이사의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퀘이사의 얼굴은 마치 하나의 작은 우주처럼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신기해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뭐냐 얼굴이 없는 놈이잖아 악마의 열매 능력자인가? 라고 소리쳤고 퀘이사는 나는 우주 열매를 먹은 우주인간 그래 고작 하늘 따위로 우쭐대는 녀석에게 천회천이란 무엇인지 보여주었지. 그놈 아마 지금쯤 물고기밥이 되었을지도 몰라 라고 말하며 루피를 도발하였고 루피는 하늘이 누구지? 설마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거냐? 라고 소리치며 분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퀘이사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곧바로 블랙홀을 소환하며 루피를 멀리 날려버리는데 성공하였고 퀘이사는 나도 네 녀석만큼은 아니다만 시대를 호령했던 강자 중 한 명이라네. 조금 더 진지하게 임하도록 하거라 애송아 라고 말하였고 루피는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며 니 시시시 즐거워지는걸 확실히 세계정부가 재밌군. 강자들이 계속해서 쏟아지니 말이야 라고 말하며 본격적으로 퀘이사와의 전투를 준비합니다. 샹크스와 아카이누가 레드라인에서 격돌하게 되었고 샹크스는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공중으로 튀어오른 뒤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대결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명구를 사용하여 샹크스의 공격을 상쇄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아카이누의 마그마가 샹크스를 덮쳐옵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매우 빠른 속도로 아카이누의 마그마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아카이누는 성가신 놈이로군 빨간머리 샹크스 그 몸 상태로도 포기하지 않은 건가? 라고 물었고 샹크스는 여기서 쓰러지게 된다면 우리가 읽어낸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르지. 이 세계의 패권을 쥐는 것은 결국 제로섬 게임이 될 테지. 우린 우리가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네 라고 말한 뒤 폐양색 패기를 검기와 함께 방출시키며 아카이누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카이누는 공중으로 점프하며 샹크스의 공격을 피해내는데 성공하였고 아카이누는 순식간에 샹크스의 주변을 마그마로 뒤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카이누가 샹크스의 눈앞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샹크스는 조금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침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숨바꼭질이라도 하자는 건가? 라고 말하며 찬찬히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샹크스의 뒤에 있는 용암 줄기 속에서 아카이누가 모습을 드러냈고 아카이누는 견신옥면을 사용하여 샹크스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샹크스는 이를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었기에 그리폰을 사용하여 아카이누의 공격을 막았었고 아카이누와 샹크스의 충돌은 엄청난 충격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샹크스와 아카이누는 꽤나 멀리 날아가게 되었고 샹크스가 속도에서는 확실히 우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보이며 빠른 속도로 아카이누에게 접근하며 아카이누와 샹크스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과거 와노쿠니 여기인 사건 이후 일어난 새로운 정상결전에서 아카이누와 샹크스가 격돌하였을 땐 샹크스가 아카이누와 에이스의 대결에 난입하였기에 샹크스가 체력적으로 유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결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이어졌고 제 아무리 샹크스라 할지라도 지친 몸으로는 아카이누의 공격을 막아서는 것조차 버거웠기에 아카이누가 연이어 샹크스를 압도하는 양상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타인의 사정을 봐주는 인물이 아니며 승리를 위해서라면 병든 노인도 공격할 수 있는 냉정한 인물이기에
계속하여 샹크스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지친 듯한 모습을 보이며 과연 해군 원수 아카이누인가? 과거 정상열전에서 보았을 때보다 더 강해진 것 같군. 아오키지와의 생사결이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든 건가? 하지만 생사결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면 나 역시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고 자부한다. 이곳에서 내가 쓰러지게 된다면 루피가 쌓아올린 신시대의 신호탄이 불발될지도 몰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 동기어진을 목표로 한다 라고 생각하며 각오를 다집니다. 그리고 샹크스의 폐양색 패기가 더욱 거칠어졌고 샹크스의 폐양색 패기는 레드라인 전역을 뒤덮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폐양색 패기를 완벽히 제어하지 못한 터라 해군뿐만 아니라 혁명군을 포함한 동맹군 몇몇도 정신을 잃으며 쓰러졌고 아카이누는 패기의 통제권을 잃었군. 빨간머리 샹크스, 이곳이 너의 무덤이 될 것이다. 또한 밀짚모자 역시 형장의 이슬로서 사라진다 라고 말한 뒤 마그마그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양주먹에 마그마를 휘감은 뒤 샹크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서나 아카이누의 마그마가 샹크스의 가드를 뚫어버렸고 샹크스는 상반신이 불타버리며 멀리 날아갑니다. 우타는 엘레지아 사건 이후 목숨을 잃을 뻔하였지만 헌고우의 도움을 받으며 다행히 몸을 치료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우타는 엘레지아에서 고든과 지내며 몸을 회복하며 음악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타 역시 샹크스와 루피의 소식을 간간히 듣게 되었고 그들이 세계의 운명을 건 전투를 앞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타는 고든에게 고든 이제 몸도 거의 다 나았고 샹크스와 루피를 돕고 싶어 라고 말했고 고든은 우타 네 능력도 강하긴 하다만 현실적으로 네가 황제들의 대결에 이기게 된다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꼴이 될 뿐이라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타는 곰곰이 고민한 끝에 그 힘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물론 나조차도 제어할 수 있지는 않지만 타이밍만 잘 맞춘다면 이라고 말하며 금단의 노래인 토트무지카를 부르며 고대의 악마 토트무지카를 불러내어 세계정부를 공격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나도 위험한 방법이었기에 고든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타는 샹크스와 루피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 매우 강했기에 노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장가를 불러 고든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한 뒤 야밤에 배를 타고 무작정 샹크스와 루피를 찾아 떠납니다. 샹크스는 아카이누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며 상반신이 불타는 충격을 받으며 날아갔지만 무장색 패기를 통하여 어느 정도 충격을 방어해냈으며 불굴의 정신력을 보이며 아카이누의 공격을 버텨냅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공중으로 튀어오른 뒤 패왕참을 사용하여 폐양색 패기를 방출하는 공격을 하였고 아카이누는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뒤 샹크스의 공격을 막아서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샹크스는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여 견문사례를 통하여 아카이누의 견문색 패기를 상실시켜버렸고 아카이누는 정확한 타이밍에 샹크스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며 샹크스의 폐양참을 일부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의 몸이 잘려나갔으나 아카이누는 곧바로 마그마그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몸을 재생시킨 뒤 견신홍련을 사용하여 샹크스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그러나 샹크스는 폐양색 패기를 마치 번개처럼 방출시키는 경지를 선보이며 아카이누에게 강력한 폐양색 충격파를 명중시켰고 아카이누는 충격을 입으며 날아갑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기세를 놓치지 않으며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찬스가 될지도 모르겠군. 이미 와노쿠니에서 견문 사해를 사용하여 아카이누를 압박한 적이 있다. 그러나 분명 빈틈이 나오기 마련이다. 허나 아카이누 정도의 고수라면 견문색 패기 없이도 전투의 흐름을 읽어낼 것이며 점점 나와의 대결에 익숙해질 터 그 타이밍이 나오기 전에 승부를 본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자신의 필살기가 기술이자 카무사리의 10배의 위력을 가진 패왕어천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아카이누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리고 샹크스의 예상대로 아카이누는 견문색 패기가 상실되며 샹크스의 공격 타이밍을 완벽히 읽어낼 순 없었지만 점점 전투의 흐름을 읽어내며 샹크스의 공격에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본능적으로 샹크스의 패왕어천 카무사리를 허용하게 된다면 패배로 직결되는 것은 물론 목숨까지 잃게 될지도 모른다고 느꼈고 아카이누 역시 자신의 필살기가 기술인 지옥화마 천수를 사용하여 샹크스의 공격을 막아서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의 지옥화마 천수와 샹크스의 패왕어천 카무사리가 충돌하였고 이들의 충격은 엄청난 충격파를 형성해내며 샹크스의 쪽에서는 하늘이 갈라지는 모습이 연출되었고 아카이누의 쪽에서는 순식간에 주변이 마그마로 뒤덮이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아카이누와 샹크스의 필살기가 충돌하였고 둘의 기술은 팽팽한 흐름을 보이며 어느 한쪽의 기술이 밀려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샹크스의 체력에 한계가 찾아오게 되었고 결국 샹크스는 100%의 패양어천 카무사리를 선보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의 지옥화마 천수가 샹크스의 패양색 패기마저 불태워버리는 데 성공하며
샹크스를 공격하였고 샹크스는 치명상을 입으며 비틀거립니다. 그리고 아카이누 역시 매우 지친 듯한 모습을 보이며 터벅터벅 샹크스를 향해 다가왔고 아카이누는 빨간 머리 기술마저 제대로 시전되지 않는 몸으로 내게 정면으로 맞붙는 건 만용이다 라고 말했고 샹크스 역시 자신의 패배를 직감하였지만 포기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이며 다시 한번 아카이누를 향해 달려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샹크스의 몸에 한계가 찾아오며 샹크스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으며 심장을 부여잡으며 피를 토해냈고 아카이누는 그 찬스를 놓치지 않으며 그치군 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명구를 사용하여 샹크스의 배를 뚫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가까스로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아카이누의 공격을 버텨냈고 다행히 몸이 완전히 뚫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상반신에 화상을 입게 되었고 결국 전투불능 상태가 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다시 한번 샹크스를 죽이려 들며 샹크스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나타나 아카이누의 상반신을 베어버렸고 샹크스 늦지 않아서 다행이야 라고 말합니다. 키자루와 카타쿠리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된 이후 키자루는 번쩍번쩍 열매의 능력을 선보이며 매우 빠른 속도로 카타쿠리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카타쿠리는 견물색 배기의 각성을 통하여 한치 앞의 미래를 보며 키자루의 공격을 완벽하게 피해내기 시작하였고 이후 결정적인 기회를 잡은 뒤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뒤 키자루의 복부를 정확하게 뚫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키자루 역시 견물색 패기를 사용하여 미래를 예지한 뒤 자신의 복부를 미리 빛으로 변환시키며 유동화시켜 놓았고 카타쿠리의 주먹은 키자루의 텅 빈 복부를 뚫어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자신의 주먹의 끝에 감각이 미비한 것을 느끼며 설마 미리 계산한 수였던 것인가 라고 말하며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고 키자루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건 너만이 아니라고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카타쿠리의 안면을 걷어차며 카타쿠리를 땅에 쳐박아 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곧바로 카타쿠리를 추적하나 카타쿠리는 자세를 다잡으며 키자루를 기다리고 있었고 키자루는 그래도 빅맘 해적단의 2인자라는 건가 쉽게 쓰러지진 않는구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다시 한번 자세를 다잡으며 쫀득쫀득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키자루의 주변을 떡으로 봉쇄하며 키자루를 포박하려 합니다. 하지만 키자루는 여유롭게 떡 감옥에서 탈출한 뒤 참으로 장난스러운 능력이구만 그런 능력은 안 얻는 게 나았겠어 라고 말했고 카타쿠리는 조금만 발끈하며 어이 능력의 성능은 능력자의 역량에 따라 결정된다고 밀짚모자 루피를 보고 느낀 게 없나 라고 말했고 키자루는 밀짚모자의 능력은 솔직히 탐났는데 이 능력은 전혀 그렇지 않네 라고 말한 뒤 카타쿠리의 안면에 발차기를 시도합니다. 카타쿠리는 키자루가 자신의 안면을 노려 공격하자 급하게 가드를 하며 키자루의 공격을 막아섰고 그 순간 미비하지만 폐양색 패기가 자연스레 카타쿠리의 팔에 휘감깁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당황하며 설마 이건 마마와 같은 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폐양색 패기를 휘감을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키자루 역시 이를 파악하며 성장하게 놔두면 성가시겠군 이라고 생각한 뒤 템포를 올리며 카타쿠리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키자루는 광신마격을 사용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카타쿠리를 공격하였고 카타쿠리는 미래를 읽을 틈도 없이 키자루의 공격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키자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선충원검을 사용하여 카타쿠리의 어깨를 찔러버리려 하였고 카타쿠리는 급하게 구운 떡을 사용하여 키자루의 공격을 막아서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잠잘떡을 사용하여 키자루를 짓뭉개버리는 데 성공했으나 이내 키자루가 번쩍번쩍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빠르게 몸을 재생하는 데 성공하였고 키자루는 야타의 거울을 사용하여 카타쿠리에게 빠르게 접근한 뒤 빛을 총처럼 난타하는 기술인 광총 난타를 사용하여 카타쿠리에게 치명상을 넣습니다. 그리고 자욱한 연기가 카타쿠리와 키자루의 주변을 뒤덮었고 키자루는 카타쿠리가 쓰러졌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카타쿠리의 폐양색 패기가 발현되었고 카타쿠리는 아직 쓰러지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타쿠리의 폐양색 패기가 더욱 강화되게 되었고 카타쿠리는 폐양색 패기를 발현하는 것을 넘어 폐양색 패기를 휘감을 수 있는 강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여기서 쓰러진다면 마마 그리고 가족들에게 면목이 서질 않는다고 라고 말했고 카타쿠리의 주먹에는 폐양색 패기가 휘감아져 있었습니다. 또한 키자루 역시 세상에는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라고 말하며 전혀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이들의 대결은 더욱 고조되어 갑니다. 카타쿠리는 폐양색 패기를 휘감게 된 이후 공격력이 극도로 상승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떡에도 폐양색 패기를 휘감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타쿠리는 떡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으며 떡을 분사하는 기술인 폐왕병을 사용하여 키자루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손쉽게 카타쿠리의 기술을 피해내나 이는 카타쿠리의 함정에 불과했고, 카타쿠리는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자세가 무너진 키자루의 안면을 강타하려 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이번에는 꽤나 먼 미래를 봤군 이라고 말했고, 키자루조차 카타쿠리의 공격을 피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정타를 허용하며 땅에 처박혔고, 카타쿠리는 매우 거대한 떡을 만들어내며 키자루를 그대로 짓눌러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이를 바라보며 저런 떡에 짓눌리면 답도 없겠는걸 이라고 말하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인 뒤 천하모를 사용하여 강력한 레이저를 발포하여 떡을 반으로 쪼개버린 뒤 빠르게 공중으로 튀어올라 자신의 무릎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뒤 곧바로 카타쿠리의 복부를 정확히 타격했고, 체력의 한계가 온 카타쿠리는 복부를 부여잡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자신의 발에 빛을 휘감은 뒤 속도는 곧 무게, 빛의 속도로 차여본 적 있나? 라고 물은 뒤 곧바로 카타쿠리의 안면에 발차기를 적중시켰고, 카타쿠리는 치명상을 입으며 멀리 날아갔고, 카타쿠리는 정점에 올라왔던 강자는 다르다는 건가? 라고 중얼거린 뒤 정신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칼리스토의 능력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환생한 로저는 칼리스토의 명령에 따르며 에이스를 적으로 인식하며 에이스를 공격하기 시작하였고, 에이스와 로저의 피할 수 없는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차분하게 로저의 전투 스타일을 분석하며 아버지가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파괴했다면 이 녀석은 한 수 한 수가 완벽한 전투를 구사한다. 일말의 틈조차 허용하게 된다면 그 즉시 나의 패배로 이어질지 모르겠어. 역시 해적왕으로 불렸던 남자인가? 라고 생각하며 로저를 미워하지만 로저의 무력만큼은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에이스의 생각이 복잡해져가며 자연스레 빈틈이 노출되게 되었고, 로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에이스에게 치명상을 넣는데 성공하였고, 에이스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갔고, 제 아무리 새로운 상황으로 등극한 에이스조차 흰수염을 상대한 뒤 로저를 상대하는 것은 버거운 일임이 묘사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잠시 레일리와의 수련을 회상합니다. 밀키모자의 토키의 시간 열매를 이용하여 과거로 오는 데 성공하며 정상회전에 난입하였고, 결국 에이스를 구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사회생으로 살아난 에이스는 흰수염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레일리의 수련을 받으며 더욱 강해지며 흰수염의 의지를 이어 신흰수염 해적단의 선장이 됩니다. 레일리와 에이스가 한창 수련을 하던 어느 날, 에이스는 자신의 아버지이자 레일리의 선장이었던 로저에 대해 물었고, 레일리는 로저에 대해 말해달라. 그는 내가 본 누구보다도 강한 남자였지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그렇다면 로저가 아버지보다 강했나요? 라고 말했고, 레일리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 로저는 뉴게이트와 수차례 격돌했지만 결국 단 한 차례도 승부를 내지 못했다. 그 아픈 녀석과도 마찬가지지. 하지만 가장 강한 남자는 로저였어. 남자는 무릇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목숨마저 걸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하다. 로저는 그런 면에서 가장 강했다고 볼 수 있지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으며 허면 만약 저와 로저가 맞붙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조차 넘지 못한 그 남자를 제가 넘어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고, 레일리는 1초 혹은 1시간, 로저가 이기고자 하자면 1초, 로저가 봐준다면 1시간 이상도 걸리겠다만 결국은 네가 패배할 것이 확실하지. 로저, 뉴게이트, 거프, 그들의 강함은 세계의 정점. 아직은 네가 닿기엔 너무나도 아득한 경지라네. 하지만 너는 로저의 아들이다. 피나는 노력을 한다면 언젠가 로저를 넘을지도 모르지 라고 말해줍니다. 에이스는 레일리와의 회상을 마친 뒤 스승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군. 격돌해보니 알겠다. 아버지와 로저, 내 예상을 훨씬 웃도는 강함이야. 하지만 이곳에 무너지기엔 내가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남았다. 루피를 도와 세계 정부를 타도하는 것, 그것이 귀신의 피를 이은 나를 사랑해준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라고 생각한 뒤 불주먹을 사용하여 곧바로 로저와 거리를 벌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폐양색 패기와 불을 응축시켜 동시에 방출시키며 로저를 공격했지만 로저는 곧바로 자신의 검 에이스의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에이스의 공격을 상쇄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로저는 매우 강력한 폐양색 패기를 발현하였고, 샹크스의 폐양색 패기마저 뛰어넘는 강력한 폐양색 패기가 마리조아를 뒤덮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곧바로 에이스에게 다가오며 에이스의 복부를 베어버리려 하였고, 에이스는 로저의 공격을 막아서려 합니다. 하지만 로저의 폐양색 패기로 인하여 에이스의 견문색 패기가 소실되어 버렸고, 에이스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로저의 공격을 피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치명상을 입으며 쓰러졌고, 로저는 자신의 검 끝에 폐양색 패기를 집중시키며 폐양색 패기를 마치 번개처럼 변형시켜 자신의 참격과 함께 에이스를 향해 날려버리며 에이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다시 한번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려 하나 여전히 견문색 패기가 사용되지 않았고, 에이스는 빨간머리와 같은 기술인가, 견문사의 성가신 기술이군 라고 생각한 뒤 우선은 불기둥을 사용하여 거대한 불기둥을 만들어내며 로저와 자신을 분리시키는 데 성공한 뒤 매우 높게 상공으로 떠올라
로저의 폐양색 패기가 닿지 않는 곳까지 향하며 로저의 견문 사이를 파괴하는 데 성공하며 수준급 전투 센스를 선보입니다. 에이스는 로저의 견문 사이를 파괴해낸 이후 대염제를 사용하여 거대한 불덩어리를 만들어냈고 이는 마치 태양처럼 보일 만큼 거대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곧바로 대염제를 사용하여 로저를 공격하였고 로저는 카무사리의 상위호환격 기술인 카무이키르를 사용하여 에이스의 대염제를 막아서려 합니다. 그리고 로저의 카무이키르와 에이스의 대염제가 충돌하였고 에이스의 불꽃과 로저의 패기가 말끔하게 소멸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충돌은 그저 서막에 불과했고 에이스와 로저 역시 고작 이 정도로 서로가 쓰러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에 곧바로 서로를 향하여 달려들었고 에이스는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로저를 공격하였고 로저는 자신의 검 에이스의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에이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로저와 에이스의 폐양색 패기가 충돌하며 하늘이 갈라지게 되었고 둘의 공격은 서로 닿지 않았음에도 엄청난 충격으로 서로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에이스가 먼저 힘의 균형에서 밀려나며 멀리 날아갔고 로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에이스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조금만 더 버티면 10분이 지나간다. 자존심 상한다만 지금은 이기는 게 급선무 라고 생각하며 로저와의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면 대결을 고수하기보다는 노련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승기를 잡은 로저는 에이스를 계속하여 압박하기 시작하였고 에이스는 피하기만 해선 이기지 못한다라는 건가, 하긴 피하는 건 나와 어울리지 않지 라고 말한 뒤 자신의 몸을 불의 형상으로 변환시키며 잠시 로저의 시야에서 사라진 뒤 적절한 타이밍에 다시 로저의 앞에 나타나 불주먹을 사용하여 로저를 불태워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로저는 오뎅에게 배워두었던 여우불 가르기를 사용하여 불꽃을 모조리 베어버리는 데 성공했고 이후 폐양색 패기를 날카로운 가시의 형태로 에이스에게 날리며 에이스의 어깨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에이스의 기세도 쉽사리 꺾이진 않았고 로저와 에이스는 10분이라는 짧고도 긴 시간 동안 혈투를 벌였지만 결국 승부를 가르지 못합니다. 에이스는 시간 체크도 잊은 채 로저와 정신없이 합을 주고받고 있었으나 어느 순간 로저의 공격이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그런가 10분이 지나버린 건가 라고 말하며 로저를 바라봤고 로저는 하반신에서부터 형상이 사라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로저와는 큰 정이 없었기에 돌아서려 했지만 그 순간 로저는 에이스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에이스는 매우 당황하며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로저는 언제나처럼 당당한 표정을 지으며 에이스 분명 내가 미울 테지. 하지만 너를 향한 내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다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그간 겪었던 묘한 감정들이 터져나오며 눈시울이 붉어졌고 눈물을 꾹 참으며 당신의 피를 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난 모든 사람들의 멸시와 경계를 받아왔다. 아들을 두고 떠난 당신의 무책임함은 변하지 않는다만 당신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며 조이보이를 기다리기 위해 희생했다는 건 잘 알겠군. 당신과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우리 세대에서 완수시키고 언젠간 지옥에서 당신을 찾아가겠다 라고 말하며 고개를 떨궜고 로저는 호탕한 웃음을 지으며 사라집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흰수염과 동료들 그리고 루피와 사보를 떠올리며 그래도 당신 덕에 동료들과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 부분만큼은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군 이라고 말하며 돌아서려 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성지 마리주아로 복귀하려 하였지만 성지 마리주아에는 이미 전력이 과포화 상태이며 분명 레드라인에서도 전투가 일어나고 있을 것임을 파악했기에 칼리스토를 쫓거나 성지 마리주아로 가는 것보다는 레드라인을 지원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였고 에이스는 곧바로 레드라인으로 향합니다. 빨간머리 적단이 레드라인으로 지원을 온 이후 벤베크맨은 순식간에 해군들을 잡아내며 자신이 왜 빨간머리 적단의 부선장으로 불리는지 증명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엄청난 힘이 벤베크맨을 짓누르기 시작하였고 벤베크맨은 이런 짓을 할 녀석은 해군본부 대장 후지토라 니 놈밖에 없지 않는가 라고 말하며 뒤를 돌아봤고 그곳에는 후지토라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역시 빨간머리 적단의 부선장이시군요. 능력만으로 특정하시다니. 하지만 여기서 빨간머리 적단의 역사가 사라진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곧바로 9090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벤베크맨을 짓누른 뒤 자신의 검 야쿠자 화선을 이용하여 중력을 극대화시키며 벤베크맨의 움직임을 구속한 뒤 채를 사용하여 벤베크맨에게 접근한 뒤 자신의 검의 무장색 패기를 둘러 벤베크맨을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벤베크맨은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9090 열매의 능력을 무효화시킨 뒤 자신의 총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뒤 후지토라의 검을 막아서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싸움이 장기화가 되면 내가 불리하다. 하지만 이놈은 누가 뭐래도 해군본부의 최고 전력 대장, 이런 괴물같은 녀석을 단번에 끝낼 방법이 라고 생각하며 싸움이 길어질수록 자신이 불리하다고 판단합니다.